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네,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방문했고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고요. 수도권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지역이 사는 나라, 성과가 일부가 아니라 모두의 삶으로 흐르는 성장, 안전이 기본이 되고 문화가 힘이 되는 성장,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코리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나라. 5가지의 대전환은 희망이 아니라 실천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처럼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 사회도 한 걸음 더 힘차게 달려나가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의 인터뷰, 이번 주 취재기, 그리고 안단이 극장까지 준비해뒀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1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새해 첫 뉴스 브리핑.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된 첫날인 오늘 해돋이를 보려고 지역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좀 여기저기 몰리는 바람에 인파가 좀 붐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병오년 첫날을 환히 비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 오늘 아침 지역 곳곳에는 해돋이를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이었습니다. 예. 일출 명소인 여수향일원을 포함해서 순천 오천 그린광장, 또 순천 외성, 순천 별량 화포마을, 광양 망덕포구 등지에서 소원적기, 소원 풍선 날리기 등 지역별 해맞이 행사가 잇따라 열렸거든요. 예. 저는 오늘 아침 순천 외성을 찾았습니다. 예. 어둠이 가시지 않는 이른 새벽부터 순천 외성을 찾은 이들은 비교적 해가 잘 보이는 명소를 찾아 자리를 잡았고요. 네. 일출 시각인 오전 7시 한 35분 그 무렵에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네. 해맞이객들은 손을 모은 채 저마다 소망하는 발을 빌었고 소원지를 적은 풍선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또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잊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기록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태양이 완전히 올라오자 해맞이객들은 덕담이나 새해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새해 첫날의 분위기를 만끽을 했습니다. 네, 장 기자님께서도 새해 소망 비셨습니까? 소망보다는 그냥 의식적으로 간 겁니다. 예. 그리고 지역 주요 명소인 광양 중마 해변공원 그리고 진상 느랭이골 전망대에서도 새 첫날 해돋이 관람으로 시작하려는 인파 수천 명으로 가득했는데요. 네. 또 오늘 여러 해돋이 행사에는 여러 단체들이 떡국과 오뎅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펼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이후 일찌감치 해맞이를 마친 이들은 떡국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산행을 하는 등 제각기 한 해를 시작하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예, 추운 날씨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해를 보기 위해서 지역 곳곳에 모인 것 같습니다. 아침 풍경 좀 전달해 주셨고요. 다음 소식은 각 지역마다 지금 새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 우리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행사 여수세계 섬박람회인데 관련된 발표가 좀 있었죠. 신년사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새해 여수시정 방향은 산업위기 극복과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로 압축이 됩니다. 예. 정기명 여수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화두를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뜻의 유지경성으로 정했다. 여수시의 모든 행정력과 시민 역량을 결집해서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여수세계 선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우선 250일 앞으로 다가온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개최 준비가 핵심 과제인데요. 여수시는 오는 6월까지 진모지구 주 행사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8개 전시관별 특색 있는 콘텐츠로 섬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개도와 금오도 부행사장은 다채로운 체험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거문도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섬으로 유인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예. 여기에 박람회 기간 K-팝 스타 콘서트와 섬의 날 행사, 세계 섬도시 대회, 정원 페스티벌 등 약 70여 개의 연계 행사로 전 국민적인 시선을 여수로 끌겠다. 그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전 국민적인 시선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게 국제 대회인 만큼 참가국이 좀 많아야 할 텐데 지금까지 현황 어떻게 됩니까? 30여 개국이 목표인데 현재 18개국이 참가를 확정을 지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 여수시는 우리나라는 여행사와 단체 관람을 중심으로 해외는 크루즈 입항과 펜토를 연계해서 관람객 300만 명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예. 섬 박람회 성공 개최와 함께 지역 경제 활로 모색도 올해 핵심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석유화학 산업위기,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또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이끌어낸 것처럼 그 석유화학 산업 구조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게 여수시의 입장입니다. 예.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을 지정을 추진해서 산업 구조 조정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지켜나가겠다 그런 건데요. 정 시장은 2016년 새해 여수는 세계 섬박람회와 새로운 도약을 향한 큰 걸음을 앞두고 있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재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새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올해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중심으로 한 여수시의 계획 또 다짐 이런 것들 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광양항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해 석유화학과 또 철강 산업의 불황 속에서 여수 광양항 또한 직격탄을 좀 맞았었는데 올해는 좀 나아져야 할 텐데요. 일단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2025년 여수 광양항의 총 물동량은 2억 6,400여만 톤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 대비 4%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예. 이런 감소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해상 환적 화물의 물량 감소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지역 산업의 기반인 석유화학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 심화 철강 경기의 침체가 직격탄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철광석 제철 산업에서 가장 수입량이 많은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수입 물량 감소가 가장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되는 거고요. 예. 그나마 다행이라면 컨테이너 물동량만큼은 약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고 일단 추산입니다. 예.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201만 TU로 지난해가 2024년이죠. 201만 TU로 6년 만에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도 204만 TU로 2%가량의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일주 항로를 포함해 5개 신규 항로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수출입 물동량 증가를 견인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는 올해 총 물동량과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치를 각각 2%와 1.5%로 상향 설정을 했습니다. 네. 또 세풍 율촌산단 등 배후부지 조성으로 물류 인프라 확대를 통한 화물 창출형 항만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요. 스마트 항만 조성을 통한 하역 생산성 향상과 항로 준설 등 수역 시설 정비를 통한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고 하는데 광양항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올해 첫 취재기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떠오르는 새해 첫 해 보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수 오동도에서 새해 첫 해맞이를 함께 했는데요. 가족과 함께 가신 겁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 간 건 아니고 취재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스케치를 좀 하려고 갔습니다. 알고 물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수 출신인데 오동도에서 일출을 본 건 한 10년 전쯤 같아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친구들이랑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일단 날씨가 좀 매우 추웠습니다. 이제 영하 5도에 체감 온도는 한 영하 10도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한 6시쯤부터 나가서 이제 기다리면서 떡국도 함께 나눠 먹고 이제 방파제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이제 일출이 시작됐습니다. 이 오동도에서 해 노지를 보는 그 포인트가 어딘가요? 네,
오동도 가시면 주차장이 바로 있고 이제 방파제가 쭉 있잖아요. 예, 쭉 오동- 긴 예. 길. 그냥 거기서 그냥 보시면 아. 깔끔하게 오늘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병오년인데 하늘과 바다가 이제 붉은 말처럼 이제 붉게 물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보러 오셨던가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방파제로 해가지고 쭉 이제 가득 차더라고요. 날씨가 음. 추웠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해돋이 행사 하면서 떡국 나누고 했는데 많은 분들의 또 시민들 새해 소망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제 오동도뿐 아니라 여수 향일암, 뭐 순천 오천 그린 광장, 이제 고흥의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 이제 해맞이 명소에 인파가 몰렸다고 이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오동도에서 이제 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제 저마다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 또 연인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이 지난해 이제 아시다시피 다사다난했잖아요. 예. 이제 탄핵과 대선, 뭐 또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또 이제 연말연초 분위기가 잘 안 난다고 요즘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경제 침체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낫겠지라는 소망을 주로 이제 시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뭐 떠오르는 해는 못 봤지만 오늘 저녁에 그 뉴스데스크 통해서 담아오신 영상으로 네.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취재하신 다른 아이템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순천의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취재를 하셨는데 이틀 전 저희 뉴스브리핑 시간에 간략하게 내용 전달해드렸는데 이게 같은 아파트에서 또 다시 반복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입니다. 아, 참 저도 좀 놀랐어요. 같은 아파트에서 또 똑같이 대규모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이 아파트가 이제 조례동에 이제 잘 아실 텐데 대단지 시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좀 네. 겉보기에는 좀 낡았어요. 근데 이제 워낙 단지 규모가 크고 이 지역 전세 사기 이슈는 제가 좀 관심을 갖고 한 3년 전부터 좀 꾸준히 보도를 했고 네. 이번에도 이 시대 아파트에서 전세 사기가 재발했다는 것을 좀 이제 먼저 알릴 수는 있었습니다. 예. 일단 이번 건은 집주인 김모 씨가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건데 일단 피해가 확인된 게 한 12건 정도라고 해요. 예. 다만 김 씨가 소유한 주택이 지금 30채가 넘기 때문에 이 한 명이 소유한 네, 그렇습니다. 그 시대 아파트에만 30채.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가 커질 전망이고 이게 뭐 30채가 이제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난번에 사기가 났었을 때는 뭐 100채, 200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일단 임차인들은 이제 6천에서 7,500만 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피해 금액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까? 네, 이제 6천에서 7천만 원이니까 10건, 12건 정도면 이제 한 7, 10억, 8억, 예, 10억 10억 가까이? 가까이 되겠는데 이제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유사한 대규모 피해가 특히 같은 아파트에서 또 재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순천 시대 아파트랑 이제 광양에 또 이런 비슷한 아파트인 성우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네. 아파트에서 낮다음에 이제 대규모 전세 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아파트 공통점은 이제 소형 평수 그리고 대단지 상대적으로 주변에 비해서 집값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집주인이 이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만 받으면 이 이론적으로는 집을 수십 채 수백 채씩 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말하는 그 무자본 갭 투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무자본 갭 투자 수법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금줄이 막히거나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하면 이제 줄줄이 엮어서 마치 연쇄 부도가 나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건데요. 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이 차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뭐 한 3, 4년 동안 지금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이제 보증금 사고가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번에 그 피해 났을 때 이후 그 뭐 아파트나 뭐 주변 지역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게 좀 더 강화되거나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딱 드는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첫 보도할 때도 이제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이제 청년이었었는데 예. 뭐 단속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게 뭐 지자체가 이제 단속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일단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하. 이 정보를 알지 못하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이제 한 케이스가 있는데 한 피해자 인터뷰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직접 들었는데 네. 이제 광주에서 순천으로 이직하면서 시대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자기는 이렇게 위험한 아파트인지는 이제 계약할 때 몰랐다고 합니다. 이 사실 좀 지역민들은 좀 알았을 텐데 이렇게 외지인이 좀 당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렇다 보니 이제 부동산 경험이
계약 경험이 적거나 정보가 이제 비대칭적이다 보니까 아. 이 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이 이런 사기의 덫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소형 평수고 또 저렴하다 보니까 1인 가구 또 청년층이 주된 피해자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주변에 현수막도 막 걸려 있다 그러고 뭐 피해자를 모집한다 요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 청년 가운데는 뭐 아직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임차인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일들은 이제 피해자들이 직접 사실을 알리고 홍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걸 알고 좀 기사를 쓰게 됐는데 아파트 승강기에 이제 전단지를 붙이고 이 사거리에 현수막을 걸어서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피해자 예. 모임을 거기에서 이제 좀 피해 그 구제 논의를 하고 또 이제 다른 경우에는 이제 나 이거 알지도 못했는데 이 전단지 보고 알아서 이제 늦게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피해 확인된 건 뭐 12채 정도 되는데 이 집주인이 30채 넘게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이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라는 것이 평소에 모르고 있다가 만기가 다 돼서 내가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그 시점이 되어서야 그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보증금을 못 드립니다.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제서야 듣고 아차 하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중간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습니까? 어때요? 네, 중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이 세금을 좀 체납했는지 여부를 꾸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뭐 이 집주인이 뭐 재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빚이 얼마나 생긴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허그에서 만든 안심 전세 앱이 있거든요. 예. 이 앱을 통해서 이 집주인 세금 체납 이력을 좀 확인하면 조금 더 먼저 이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허그 안심전세 앱에서 집주인의 그 세금 체납 액수 같은 것들도 확인 가능하군요. 네, 가장 빠른 신호가 이제 세금을 체납한다는 아하. 거잖아요. 돈이 이제 막 돈줄이 막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좀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피해자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뭐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그 12건 가운데는? 네, 이 집주인이 이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으니까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이제 나온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제 보증금 못 돌려줬으니까 너가 그냥 이 아파트를 사라. 약간 이런 건데 알고 보니 이제 따져보면 지방 아파트 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기 당한 경우는 이 집 인테리어를 잘 해놨기 때문에 보면 이제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해져서 전세 보증금이 이제 매매값보다 높은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제 피해자들은 최후 수단으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다면 이제 금전적 손해는 물론 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이제 1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아파트 청약 기회도 날아가는 거라서 이제 피해가 2중 3중으로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보증금을 못 주니까 이 금액 주지 않을 테니까 그냥 집을 가져라 뭐 이런 네, 얘기인 그런 것 거죠.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만난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해야 되는데 집을 예. 이제 빨리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 집을 또 사고 이게 또 언제 팔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엄청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요. 내가 사고 싶은 집도 아니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오를 것도 아닌 상황을 지금 정말 울며 겨자 먹기를 말 그대로 네. 사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일부는 이미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금 반환 쉽지 않은 상황도 있다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압류가 들어오거나 하면 이제 또 집을 내가 뭐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순위가 다 있는데 뭐 예. 이런 거 집을 뭐 넘겨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뭐 상황 최악의 경우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지자체 차원에서 조치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순천 광양시 뭐 전남도까지 몇 년 전부터 이제 지속해서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이나 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제 한계가 있다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임대인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뤄지거든요. 예. 일단 단순히 이제 교육을 뭐 빨리 하고 이제 피해자 인정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밖에는 지금 뭐 대안이 뾰족한 게 없는데요. 이 그래도 특정 아파트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이런 사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뭐 좀 알리던지 해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지금 피해 입은 분들은 피해자 인정은 많이 받은 상황이에요? 지금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 사실 알게 됐기 때문에 피해자 인정 받는 경우가 되게 까다로워요. 뭐 그래요?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아하. 때문에 아직 이제 인정받은 경우는 이제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 경찰 수사도 혹시 들어갔습니까? 네, 임차인들이 최근에 순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제 경찰도 이제 그
이제 임차인들 한 명씩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임대인 소환도 이뤄질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뭐 공범이 있다던가 그런 여부도 이제 경찰이 확인할 방침입니다. 예. 자, 새해 또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 또 전세집 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가 이제 취재기 저번에 나왔을 때 전세 구하기 정말 어렵다고 그때 저기 알려드린 전셋집이 거의 없다. 네, 알려드린 적 예. 있는데요. 일단 아무리 전세가 급해도 이 시대 아파트 같은 특정 아파트 단지를 우선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미 전세 보증 가입도 어렵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파트를 계약하면 보증보험을 안 들어준다. 그런 걸 이제 임차인 쪽에 들어서 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보증보험에 드는 건데 이제 가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셋값이 매매값에 육박하는 뭐 7, 80%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파트 거래 시 신중해야 하고요. 예. 일단 이미 인터넷을 찾아보면 전세 사기 예방하는 여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뭐 세금 체납 여부 아까쯤에 확인하고 이 뭐 계약 시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가입 이런 것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따져봐야 하는데 일단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최근 전라남도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이 전남에서 모범공인중개업소 20곳을 지정했습니다. 예. 이제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예, 뭐 중개업소만이 그래도 다 답은 이걸 믿는 게 다 답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네.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게 일단 가장 네, 그래도 이제 중요하겠죠.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법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먼저 이제 대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이런 전세 사기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 새해 첫 이번 주 취재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네, 2026년 새해 첫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모실 분은 구정 만족도가 무려 92.9%,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삼선구청장. 자, 이쯤 되면 누군지 짐작이 좀 가실 텐데요. 정원호 서울시 성동구청장입니다. 자, 이분은 자치분권 전문가죠. 특히 도시재생정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성수동의 변신이 화제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떻게 지방을 살릴 것이냐 하는 물음에 답해줄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역 유권자에게는 새로운 기준을 또 지역 정치권에는 새로운 자극을 위해서 이분과의 인터뷰를 마련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먼저 저희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직접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특히 이렇게 MBC 라디오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더 정겨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학창 시절 때 중고등학교 때 이 MBC 라디오를 들으면서 생활했던 게 참 아직도 새록한데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고향 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이 여수이십니다. 여수 자주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머님과 뭐 동생들이 살고 있어서 또 제가 거의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러세요. 여수에도 애정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정원호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라고 직접 좀 언급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서울 성동구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체감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과거에는 이제 구 안에서는 성동구 안에서는 뭐 많이들 알아보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성동구 밖에서도 알아보는 분들이 꽤 늘어서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구정 만족도 92.9%. 이걸 이렇게 높게 좀 끌어올리게 된 요소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스스로?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직접 생활의 변화를 느끼고 또 행정의 만족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하면 사용 후기 같은 게 좋아서 그런 게 이제 써보니 괜찮더라, 일 잘하더라 이런 평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예. 이게 장시간 연결이 되면서 한 10여 년 그런 평가가 누적되니까 아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용 후기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럼 이제 3번 재구매율이 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네네, 뭐 제가 초선 4년 동안의 구정 만족도가 50%대였거든요. 그런데 재선 4년 동안은 70%대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3선 4년 동안은 90%대를 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렇게 써보면서 좋다는 평이 계속 누적돼서 이렇게 좋게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지난 12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행정을 해 오셨는데 가장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성동 구민들이 성동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 우리 동네 살기 좋다는 자부심이 처음보다 지금이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90%대인데 이렇게까지 좋아진 거는 이 동네에 대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예. 그런 게 이제 지금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낙후된 공장지대였던 곳이 지금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바뀐 성수동. 예, 성수동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다면 실제로 도대체 어떤 행정을 해왔는가 조금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동 요즘 뭐 카페부터 편집샵, 팝업 스토어, 전시 공간까지 말 그대로 정말 힙한데요. 일명 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낙후한 공장지대가 대한민국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핫한 일명 MG의 성지가 됐습니다. 도시 재생 성공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성수동의 변화를 보면서 첫째, 도시 재생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 또 둘째, 그 과정에서 자치 분권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청장님만의 좀 원칙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먼저 도시 재생이요. 네네. 먼저 이 성수동이 작년에만 이 관광객이 7천만 명이 왔습니다. 한 해만. 7천만 명이요. 와. 예, 네네. 그 관광 데이터랩의 분석에 의하면 7천만 명이 왔고 그 중에 외국인들이 300만 명이 왔는데요. 예. 올해는 올 상반기에만 외국인들이 300만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2배 가까이 늘고. 그 올해가 아니라 작년인 거죠. 예. 예, 작년 작년 1년 동안 300만이 왔는데 참 그렇죠. 2026년 1월 1일이어서요. 예. 지금 올해 네, 그렇군요. 네, 예. 네. 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이 카드 매출을 올리는데 물건을 사면 이제 매출이 오르잖아요. 예. 카드 매출은 통계가 잡히는데 예. 그거의 4분의 1, 서울에서 쓴 카드 매출의 4분의 1을 성수동에서 쓰고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최고의 이제 핫플레이스가 된 거고 관광지가 된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변하는 것은 사실상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이 도시 재생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도시 재생의 뭐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민간과 기업이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들, 예술인들이 얼만큼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요즘 우리는 지금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진국은 예전에 개발도상국하고 다르게 관이 뭘 이끌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민간의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그 민간의 역량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수동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과 이런 관에서는
조력자로서 조연으로서 역할을 해서 주연인 시민과 기업,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것. 그게 이제 중요한 지점이었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민간과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면 예. 저희 관에서 그걸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물길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이걸 물꼬를 트여주면 되는데 그건 바로 제도적인 뒷받침 또는 예산적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이 물길이 가고 싶어 하는 대로 마음껏 갈 수 있도록 예. 열어주는 것. 이게 이제 원칙인데 자칫 계획을 잘 짜서 관해서 예. 뭘 좀 잘해보고자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힘있게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걸 이제 저는 원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처음에 그러면은 이 지역민들이 어떤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작업을 꽤 하신 겁니까, 처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지역을 이제 도시 재생이나 개발하고 싶으면 예. 그 지역을 잘 관찰하고 거기서 발견을 해야 된다고 싶습니다. 잘 될 것 같은 걸 발견해내는 것. 그 지역에 보면 작지만 이렇게 모범 사례가 될 만한 그런 싹들, 맹아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것을 보고 이게 좋은 싹이면 거기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이게 잘 클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관찰하고 발견하고 아하. 그리고 지원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자치 분권이 잘 이루어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도 원칙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권으로 보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지방 내에서도 관의 권한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도 민간 조직에 이양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분권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보면 예. 이 결정권을 할 때 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 주민협의체 그런 주민협의체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이렇게 이양하는 것. 그래서 결정을 주민협의체에서 하게 되면 관은 도와주는 거. 예컨대 저희 성수동을 할 때 예. 이제 도시 재생하면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기존 구성원들이 이탈하지 않게 하려면 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그 지역에 못 오게 만들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죠. 예컨대 이 동네 빵집, 예. 동네 빵집을 이 상인이 잘 읽어서 이 빵집이 잘 성공하면 그 옆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오면 이 기존에 잘 갖고 오는 빵집이 문을 닫게 되잖아요. 네, 이런 걸 막아야 되고 또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골목 상권에 그런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니까 예. 그걸 못 들어오게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하. 그 결정을 주민들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주하고 그다음에 그 상인들, 예. 그다음에 지역 대표들이 구성이 된 협의체를 통해서 이 협의체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가 여기 들어오고 싶은데 이걸 허가해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그 협의체에서 해서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 구청에 이제 의견을 전달하면 네. 저희는 그 협의체가 결정한 대로 이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또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방식에 있어서 분권이 이루어진다면 네. 훨씬 주민들이 판단할 때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주민 구성원들이 일단 소속감과 또 책임감 이런 것들도 함께 느껴 나갈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기업 하나가 어떤 가게 하나가 들어올 수 있고 없고를 본인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그 골목에 대한 애착심이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골목 단위로 그 동네 단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수동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까? 네. 예. 그럼요. 네. 어허. 그동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예. 프랜차이즈가 그 골목에 거의 못 왔고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는 이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건 꼭 필요하다. 음. 라고 판단한 것들은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주민들이 하게끔 하면 책임도 나중에 주민들이 함께 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수도권 내 다른 상권은 반짝 떠올랐다가 또 금방 쇠퇴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수동이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은 비결도 여기에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이거는 민간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예. 민간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이 생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중이 된다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생활의 변화가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된 성공 사례인 것 같은데, 이걸 좀 저희 전남 동부 지역에도 적용을 좀 해보고 싶은데, 우선 구청장님의 고향이기도 한 여수라는 도시, 애정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도시의 매력은 좀 뭘로 보고 계십니까? 여수 정말 매력적이죠. 뭐 첫 번째는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관과 연결되는 스토리가 또 풍부합니다.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님과 관련한 스토리, 그리고 또 이제 엑스포 뭐 관련한 스토리라든지 또 예. 노래도 뭐 여수 밤바다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관광과 연결시킬 수 있는 스토리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매력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 경관과 스토리를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공항, 철도, 항만, 그리고 호텔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경쟁력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자리가 존재하는 지방 도시죠. 그러니까 여수 국가산단처럼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여수가 정말 이 지방 도시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매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도시는 좀 쇠퇴해가고 인구는 빠져나가고 있을까요?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 같은데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집중, 특히 대도시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도 있는 예. 것 같고요. 또 AI로 대표되는 산업 구조 조정기, 여수가 좀 직면해 있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뭐 전국적인 상황일 텐데요.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에 미쳐서 도시 경쟁력을 더 갖춰 나가려면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뭐 제가 짧은 식견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그래도 질문을 주셨으니까 한다면 예.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이 이 전환기에 처했을 때는 예. 첫 번째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위기에 처한 것들을 이제 살려낸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관광과 관련한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관광과 관련한 것들을 일자리, 지역 경제로 고스란히 이렇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산업 구조 조정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구조 조정기 때 이걸 공격적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면서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해결책을 좀 찾아낸다면 오히려 이게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성동구도 서울시 내에서 합계 출산율 1위 지역 아니겠습니까? 출산율 부분에서는 좀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결국 서울에서는 몇 년 동안 1인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낮은 편이라 이게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뭐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출산율이 높기 위해서는 일회성 무슨 정책보다는 예.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갖춰져야 되는데 예. 그 아이 키우기 좋으려면 육아 시설이 잘 돼 있어야겠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좀 잘 되고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지금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의 유권자들께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는 좀 과감하게 걸러야 하고 또 어떤 후보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시민들께서 워낙 훌륭하시니까 잘 판단하리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할 사람.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쉽게 표현하면 상대방과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예. 시민의 불편함과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의지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을 시민들께서 잘 선택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구청장님이 성동구 아이돌로 불리게 될 만큼 성동 구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랑 관련해서 소통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보통 소통을 홍보하고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소통은 사실 홍보라기보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주민들의 의견에 담긴 내용을 예. 어떻게 정책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분들이 일을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저도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이 시민들 구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예. 그걸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매일매일 민원이 4, 50건 이상씩 들어오니까 예. 그런 것들을 쭉 읽다 보면 주민들이 어느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얼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매일매일의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주신 말씀이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들이 좀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출신 정원호 삼선 성동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아이고 안단이 여사 새해 복 많이 받으쇼. 아이고 덕배 영감도 작년에 욕 봤어. 지금껏 잘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어. 올해는 건강하게 열심히 뛰댕기시오. 아유 그래야지 그거 보게 올해가 말띠라네. 병오년 붉은 말띠해란디 뜨끈뜨끈한 한 해가 되겠어. 아유 올해는 신나게 달려야 쓰겠어. 아유 좋은 일로 달리면야 좋지. 근데 말만 너무 많네. 아유 말 많은 건 좋은 거 아니야? 좋기 무엇이가 좋아. 이 말만 많고 책임지는 말은 한 개도 없는디. 아유 허기사 작년에 말 많았던 게 한두 개도 아니고. 나가이 요즘에 하루에도 몇 통이나 전화를 받는지 안가? 뭘? 통신사 털리고 토사 쿠팽인가 쿠팽인가 그거 털려불고. 아유 전화는 사기꾼이 뭔지 알았는가 연말부터 전화통에 불이 나불었네. 아유 난 말이요 새해엔 로켓 배송 말고 책임 좀 빠르게 왔으면 좋겠어. 책임 부동산도 말 많더만. 한게 집은 없는데 대책은 많고 대책은 많은데 내 집은 없고 이것이 몇 년째요? 아유 그래도 시끄러운 게 정치권만 하겠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벌써 여기저기 현수막 걸리고 출판 기념회 했사트만 아유. 벌써부터 말들이 막 달리고 있어. 말띠 해라 그런가 보지. 긁고 본게 신정은 의원 현수막은 복구했디야. 주철현 의원 보좌관인가가 거진 다 뜯어뿌려라고 시켰다더만 그거 복구했준다면서. 그거 수고비라고 10만 원인가 줬다던디. 뭐 세뱃돈이여 뭐여.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보좌관 김씨도 경찰이 전화기 제출해란께 술 마시고 바다 걷다가 뻥 빠뜨려 버렸는가 잃어버렸다더만. 엄마! 아이고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고.
아유 헛살았네 헛살았어. 요상한 것이 그래 정치판에 오래 있으면 국민들 잘 살 수 있는 방안들의 달인이 될 것 같은데 말이요. 암만 어째 그리 권모술수의 달인들이 돼가는 요상한 인생들이 되는 것 같단 말이요. 아유 그것이 정치판은 아닐 것인데 아마. 일단 살고 보자 싶은갑네.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지 않는가. 잘들 걸러지겠지. 요번에는 그 말빨만 아니라 그 기록으로 승부를 해보면 좋겠어. 기록? 지난 몇 년 동안 나가 뭔 말을 했고 또 뭘 잘못했는가. 아, 기업에서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하고 말로만 말하지 말고 정치판에서는 사퇴했습니다 요걸로 끝내지 말고 선거는 찍어주시오 하기 전에 나 증명했습니다 하고 과거 성적표부터 딱 내놔야어. 아이고 우리 안다니 여사 말 잘하네. 잠깐만. 그래도 새해 첫날이께 그 좋은 말만 합시다. 그래서 인사하자네. 새해는 제발 작년에 하다만 일 좀 끝냅시다. 흐지부지 넘기지 말고 제대로 정리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국민만 조심하는 세상 말고 저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좀 조심하면서 사는 세상 만듭시다. 아유 좋다 좋아. 안다니 여사는 오늘 해 뜨는 거 보면서 뭐 빌었어? 일출 보면서 황금 말 한 마리 주라고. 아이고 그거 국민들 그거 한 마리씩 있으면 좋겠네 아주. 농담 말고 새해 소망이 뭐요? 아유 큰 거 안 봐라. 저거 그 산단에 지역 경제도 좀 살아나면 좋겠고 올해 그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일들 많을 것인데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또 뉴스 볼 때 아이고 또 이거요 이 말 안 하게만 좀 해줬으면 좋겠네. 아유. 올해는 요 말만 무성한 문제들 제발 말끔히 정리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나 건강하라고는 안 빌었어? 아이고 저 떡배하면 요 떡국 좀 먹어봐봐. 아유 이거 먹으면 나 건강해지는 거야? 아이고 아마. 아유 만나다. 아유 만나다. 올해는 좀 덜 아픈 한 해 되고 말보다요 책임이 앞서는 한 해 됩시다. 우리 안다니 여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셔. 네, 병오년 새해 첫날에 준비한 라디오 전망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라디오 전망대도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